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진도를 나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익숙해져야 되니까.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계속 여러 번 무한 반복해서 재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내용 배웠던 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싶으면은 다시 또 듣고 다시 또 듣고 하시면 됩니다.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고 해서 물질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먼저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좀 확인을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시작을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 여러 별들이라든지 은하라든지 아니면 여러 행성들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지구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예측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간접적인 방법이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먼저 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연속 스펙트럼은요, 그냥 우주에 있는 별에서 빛이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말로 별은 흑체라고 해가지고 모든 빛을 다 흡수해요, 그냥. 그런 다음에 이게 다 흡수돼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흡수된 걸 다 내보내요. 그래서 빛을 쫙 다 내보내는데 분광기를 통과하면 어떤 빛들을 내보내는지가 쫙 보이는 거야.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에서 빛을 쫙 내보내다 보면 이 빛이 우주 공간이 텅텅 비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빛이 중간에 가다가 어떤 기체들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빛이 가다가 어떤 기체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기체들은 그 지나온 빛 중에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빛들만 싹싹싹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통과시켜요. 그러면 여기에 쫙 통과돼 가지고 이 기체가 원하는 빛만 싹싹싹싹 이렇게 흡수하고 나머지는 쫙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한 곳이 검게 보이는 거를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온의 기체 얘는 뭐냐면요, 지구에서 일부러 과학자들이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수소라는 기체는 A, B, C, D라고 하는 빛을 흡수해야 수소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A, B, C, D를 흡수하게끔 기체를 만든 다음에 시간 지나서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다시 빛이 방출이 돼요. 그럼 A, B, C, D를 흡수했다가 방출을 하면 A, B, C, D만 방출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방출된 선이 이렇게 보이는 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출 스펙트럼을 지구에서 다 원소마다 조사해서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면 수소,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면 산소,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면 나트륨,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 우주 천체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흡수되는 띠들이 다 다르더래. 그럼 이제 그 흡수되는 띠를 딱 보고 지구에서 한 방출 스펙트럼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게 매칭이 딱 되면은 그럼 이 기체는 수소로 돼 있구나. 매칭이 딱 되면 이 기체는 그럼 산소로 돼 있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왜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주에서 이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알고 싶으면 지구에서 모든 기체들의 방출 스펙트럼을 연구를 해서 A, B, C, D가 흡수한 이런 기체를 수소라고 한다면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저 저온의 기체에서 A, B, C, D가 흡수되어 있다면 저 기체는 수소로 되어 있는 기체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연속 스펙트럼부터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스펙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광원이 있다고 했었죠. 요 광원이 그냥 우주에 있는 별이에요. 그 우주에 있는 별에서 빛을 쫙 내보내는 거야. 그런데 별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흑체라고 했기 때문에
흑채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해요. 내보내는 게 없어요. 예. 그랬다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걔네들이 그 흡수한 애들을 쫙 다 방출시키면서 이렇게 쫙 보이게 되는 거야.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스펙트럼은요, 햇빛이나 백열 전구에서 나오는 빛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햇빛이나 백열 전구에서는 모든 빛들을 쫙 다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750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380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 그리고 파장의 단위는 nm을 나노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노미터. 우리가 보통 미터라는 단위에 익숙해져 있지 나노미터나 마이크로미터나 피코미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1mm는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예요.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1마이크로미터가 있거든요. 요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예요. 1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그 다음에 1나노미터가 있는데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예요.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750나노미터라든지 600나노미터나 뭐 380나노미터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미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좋다는 거지. 근데 숫자가 조금 복잡하니까 요 의미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건 뭐냐면요. 연속 스펙트럼에서 요 숫자가 의미하는 건 파장이고 파장은 나노미터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750은 파장이 긴 거죠. 파장이 길면은 적색에 가깝구나. 파장이 짧으면 푸른색에 가깝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라색이긴 하지만 그냥 푸른색에 가깝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파장이 길면 적색, 파장이 짧으면 푸른색.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선생님 갑자기 전자기파가 나오네요. 자, 별로부터 빛이 쫙 방출되는데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이 전자기파예요. 다시 빛을 전자기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빛이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 안에는요. 지금 여기 380에서 750과 같은 가시광선 영역에 그런 파장도 있고요. 만약에 파장이 이렇게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알고 있는 적외선 또는 전파 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파까지 쭉 가는 거예요. 만약에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외선, 그 다음에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파장이 길 때, 여기는 파장이 짧을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우주에 있는 어떤 별에서 빛이 쫙 나오는데 그냥 그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빛을 다 흡수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열이 되면 다시 모든 빛을 쫙 내보내고 그 모든 빛이 쫙 이렇게 보이는 형태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파장이 길면 적색, 파장이 짧으면 푸른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시광선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빛의 일종인데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기파 안에 지금 얘기한 가시광선도 있지만 파장이 더 길어지면 적외선,
파장이 더 짧아지면 자외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 이건 뭐였었냐 하면 아까랑 똑같이 우주 공간에 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별에서 빛이 쫙 나갈 거 아니에요, 사방팔방으로.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요, 이 별빛이 쭉 나갈 때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떤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의 주변에 이렇게 대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성운이라든지 이런 기체가 모여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광원 별에서 나온 빛들이 여기 있는 이 대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동안에 그냥 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대기가 필요한 그 빛을 본인이 먹는 거야. 여기는 모든 빛이 다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모든 빛 중에서 이 대기가 원하는 빛을 자기가 먹어요. 이렇게 흡수해. 그러면 이렇게 흡수하고 남은 게 통과돼서 이제 우리한테 찍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대기들은 요런 파장의 애들을 흡수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에서 방출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원소에 대한 방출 스펙트럼을 다 만든 다음에 여기하고 딱 맞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끼워 맞춰지면 얘는 수소네? 그러면 이 대기는 수소로 되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정보는 이런 흡수 스펙트럼의 정보를 받는 거고, 지구의 과학자들은 방출 스펙트럼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그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뜻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선생님, 여기가 행성이 아니라 만약에 또 다른 별이라고 하면은요, 얘도 별이고 얘도 별인데 뜨겁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 그냥 얘가 뜨겁다면 상대적으로 그 위는 차가운 거야. 그래서 그냥 저온의 기체,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해석하고 마는 겁니다.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그 기체가 원하는 빛을 흡수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그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요. 그럼 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돼 가지고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방출 스펙트럼은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각각의 원소들이 내보내는 그 파장 또는 내보내는 빛을 조사한 다음에 그 빛을 꾸역꾸역 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고온의 기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막 아무 빛이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 원소가 필요로 하는 빛, 또 이 원소가 필요로 하는 빛,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얘는요, 요거를 흡수했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흡수했나 봐요. 그럼 이제 5개를 이렇게 흡수하게 만든 다음에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 5개가 다시 쫙 방출이 돼요. 이 5개가 방출이 되면 그 5개 방출된 게 이렇게 빛으로 선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빛이 방출됐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흡수한 스펙트럼하고 이 굵기라든지 위치라든지 크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지금 우리가 받은 정보는 요거에 의하면 얘는 만약에 수소라고 한다면 수소 기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가나다가 여러 종류의 빛을 분광기를 이용해서 분해시킨 모습인데요. 첫 번째 거는 모든 빛이 지금 가시광선이 다 영역이 지금 찍혀져 있죠? 그러면 우리 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요. 지금 이 모든 빛 중에서 요거만 사라졌어요. 그러면 별에서 쫙 방출된 모든 빛이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 기체가 요거를 흡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뭐냐 하면요.
지구의 과학자들이 어떤 원소가 어떤 빛을 흡수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흡수시킨 다음에 일부러 흡수시킨 다음에 다시 내뱉게 하는 거야. 방출하게. 그래서 방출하게 했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방출돼서 빛이 나와요. 그러면 나하고 다하고 끼워 맞추면 딱 끼워 맞춰지죠? 그러면 지구에서 연구한 이 다번의 방출 스펙트럼을 수소라고 한다면 우주에 있던 저 기체는 수소 기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